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토트넘과 정말 많은 선수들의 이적 찌라시가 난무하고 있죠. 토트넘의 경우 컨퍼런스 리그 무라전 이후 콘테 감독이 공개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인터뷰를 하며 선수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죠. 사실 지금 까놓고 말하면 토트넘은 공격수부터 미드필더, 수비까지 전 포지션에 걸쳐 선수 영입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김민재 선수를 비롯해 모든 클럽이 노리고 있는 두산 블라우비치, 캐시의 이적 링크가 토트넘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 관련해서는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있다, 아니다, 빅리그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에서는 영입 반대다라는 갑론을박과 함께 김민재가 콘테와 면담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하죠. 물론 찌라시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두산 블라우비치와 캐시에 같은 경우는 빅리그에서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입니다. 사실 이 선수들 모두 리그와 클럽 대항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고, 토트넘 외에 맨유나 아스널 등 다수의 팀들이 이적만 가능하다면 노려볼 만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분명 레비 회장으로부터 선수 영입 지원을 약속받았을 콘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가능만 하다면 토트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의 영입설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토트넘으로 80% 이상 간다, 이런 공신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오피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모르죠. 하지만 파버지와 콘테가 있으면 사실 토트넘으로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오늘 영상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아시다시피 콘테 감독은 3백에서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에서 로메로를 제외한 선수들은 사실 콘테의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수비도 수비이지만 후방 빌드업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계속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볼을 뺏기는 것을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 수비 라인부터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후방 빌드업이 가능한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이적 찌라시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왼쪽 스토퍼로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 주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벤 데이비스는 사실 누누 감독에게는 기회를 많이 받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 부임 이후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롤을 하고 있는 벤 데이비스인데, 역시나 네임밸류와 빌드업 과정을 따졌을 때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로메로를 제외한 확실한 센터백이 없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먼저 영입할 것 같은 포지션이 센터백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잘 간수하고 그리고 빠릅니다. 더불어 후방 빌드업도 EPL에서 검증되진 않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 빌드업 과정에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죠.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900만 유로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을 시킬 시 2,500만 유로와 이적료와 별도 옵션으로 1,000만 유로를 추가로 원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EPL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 이미 김민재가 실력으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 산체스보단 적어도 김민재의 실력이 더 뛰어날 것으로 보고, 적절한 이적료라면 토트넘이 실제로 밀밑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영입 관련 내용은 몸값을 높이기 위한 페네르바체의 언플일 수도 있고, 아직까진 공식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 A 쪽에 커넥션이 높은 파라티치와 콘테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리그에서 센터백 영입을 노려볼 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메로가 부상이기 때문에 센터백의 영입은 정말 시급합니다. 왼쪽 스토퍼 자리에 콘테 감독은 왼발잡이를 쓰기를 원하지만 사실 왼발잡이 센터백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준수한 활약을 할 수 있는 벤 데이비스가 중용을 받을 것인데, 그나마 왼발잡이가 아니지만 김민재도 괜찮은 옵션일 것이다가 많은 언론이 이적 링크를 엮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콘테가 토트넘으로 부임하면서 모든 분들이 352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콘테가 믿는 미드필더는 호장군과 스킵 딱 2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우리 손흥민 선수도 투톱의 위치에서 지금보다는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토트넘은 그런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중원에서 볼 배급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지만 그럴 선수가 없는 거죠. 은돔벨레와 알리, 그리고 로셀소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심지어 알리와 은돔벨레는 무라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그닥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볼 배급의 수비력까지 콘테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트넘이 캐시에를 원한다는 소문이 계속 나는 건데요. 캐시에는 정말 열심히 뛰고 볼을 연결할 수 있는 선수이죠. 그리고 내년 여름에 밀란과의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밀란이 한 푼의 이적료라도 받으려면 이번 겨울에 이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하는 콘테 감독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캐시에가 토트넘에 합류한다면 콘테가 마음먹고 3호일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캐시에가 토트넘 이적을 거부했었다라는 소문도 있기에 콘테 감독과 파버지가 캐시에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공격수인데요. 토트넘과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는 공격수가 있죠. 바로 두산 블라우비치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케인, 손흥민, 모우라 중 누군가는 주전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는 건데요. 두산 블라우비치를 영입하기 위해선 7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케인이 1억 파운드 이상, 손흥민이 8천만 파운드 정도의 몸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두산 블라우비치를 영입해서 케인의 백업으로 쓰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케인과 같이 쓸 것이냐도 의문인데요. 콘테는 전형적으로 등딱과 크랙형 공격수를 조합해서 쓰기에 또 두 명의 조합을 보기엔 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케인의 이적을 대비한 것일 수도 있으나 두산 블라우비치는 워낙 여러 팀들과 연결되고 있고 최근에는 유벤투스를 1순위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블라우비치의 토트넘 이적설 또한 오피셜 발표가 있기 전까진 두고 봐야 합니다. 최근 케인이 콘테 감독이 오며 토트넘에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산 블라우비치가 왔을 때 손흥민이 투톱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냐, 윙백으로 전향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아직 두산 블라우비치의 토트넘 영입이 확정된 게 아니고 케인의 거취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윙백 전향 또한 현 시점에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손흥민 선수는 공격을 해서 골을 넣을 때 빛을 발휘하는 선수이고 EPL 탑 클래스 수준의 스프린트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포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정말 많은 소문이 있고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원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오피셜 발표가 토트넘 홈페이지에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토트넘의 약점을 알고 계실 것이며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옴에 따라 토트넘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거물급 선수들이 왜 링크가 뜨고 있는지 공신력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